돌이켜보면 나에게는 자신감 없던 시절이 꽤 오랫동안 있었다. 나 스스로를 못난 사람으로 규정하며 나를 미워했다. 누군가가 나를 따돌리고 미워하고 욕을 해도 난 싸우지 못했다. 그저 모른 척 조용히 집으로 돌아와 책을 읽으며 숨어들었다. 속 시원히 울지도 못하고 늘 구석에 처박혀 있었다. 그러던 내가 이제는 나의 강점과 매력을 무기로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 그것은 그저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 사람인지 알게 되었을 뿐이다. 그 깨달음은 많은 것을 변화시켰다.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은 무엇인지 고민하다 보면 나 자신이 진짜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그렇게 조금씩 나와의 관계도 이 세상과의 관계도 편안해진다. 이전과는 달라지기 위해 새로운 행동을 하는 것부터가 변화의 시작이다. 우리는 새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존재다. 그리고 계속해서 새로운 행동을 하다 보면 과거의 패턴으로 돌아가려는 관성을 거슬러 자신의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 한 걸음씩 나아가면 된다. 당장은 낯설어도 장기적으로는 내가 아픈 삶, 더 편안한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깜씨입니다. 오늘 작품은 스몰빅 미디어에서 출간한 이혜진 작가의 나를 아프게 한 건 항상 나였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책 속에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한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내 곁에 그 사람에게도 조금 더 다정한 내가 될 수 있다 라는 말. 모든 문제의 해결은 자신 속에서 답이 들어있다고 생각됩니다. 이번 시간 자꾸만 넘어지는 당신에게서 나를 찾아보십시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의 몇 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내가 미워하는 나도 나의 일부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콤플렉스 한 개쯤은 갖고 있다. 겉으로 드러내진 않아도 자기에게 싫은 부분, 그래서 감추고 싶은 부분과 함께 살아간다. 어떤 사람은 게으른 자기를 비난하고 어떤 사람은 예민한 자기를 피곤해한다. 쓸데없이 복잡하거나 걱정 많은 자신을 지겨워하고 겁 많고 조용한 자기를 부끄러워한다. 싫어할 만한 이유는 뭐든 갖다 붙일 수 있다. 누군가를 싫어하면 숨만 쉬어도 싫고 밥 먹었냐는 말도 싫게 들릴 수 있는 것처럼 대개 사람들은 누구를 싫어하면 그 자체로도 스트레스를 받는데 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오래도록 움켜쥐고 십수년을 살아간다. 자기를 싫어하는 삶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록 그것이 합리적인 것이 아닐지라도 이로 인해 얻는 이득이 있기 때문이다. 자기 혐오 같은 생각의 습관도 이유가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의 하나다. 나 자신을 힘들게 만들지라도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며 넘어진 그 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 그러다 그 모습은 자연스레 내 몸의 일부처럼 나의 일부가 되어 살아간다. 적극적으로 미워하는 상태로 내 안의 염증처럼. 현수 씨는 언니가 자기를 비난했다며 속상해하면서도 그런 자신이 너무 싫다고 했다. 넌
너무 이기적이야. 라며 쌍욕을 하는 언니에게 순간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 뿐더러 다시는 언니 얼굴이 꼴도 보기 싫었음에도 분노보다 슬픔의 감정이 차오른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비난이 유독 빗으로 꽂힌다면 나 또한 그 말을 부정할 수 없을 가능성이 크다. 현수 씨 또한 언니의 말이 사실이라는 걸 안다. 그렇지만 이기적이란 말을 듣는 건 너무 두려운 일이다. 이기적인 자신을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을 거라는 두려움이 바로 현수 씨가 꽁꽁 억누르고 있지만 매번 터져나오는 염증, 즉 현수 씨의 컴플렉스였다. 인정하고 싶지만 부정도 할 수 없는 자신의 조각을 맞닥뜨리는 것은 마음 아픈 일이다. 그러나 인정하지 않는다 한들 이기적인 내가 없어지지 않는다. 누군가에게 이기적인 나도 나라는 지점.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현수 씨의 언니에게 현수 씨가 이기적인 사람이었다면 분명 현수 씨의 이기적인 면이 드러났을 상황이 존재했을 것이다. 그런데 현수 씨는 자신을 매도하는 언니에게 서운함을 느낀다. 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야 라고 부정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보기보다는 언니를 싫어하는 마음을 키우는데 에너지를 쓰고 있다. 이 경우 해결될 것은 별로 없다. 어떤 사정 때문에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생길 수밖에 없었는지를 탐구해 볼 기회를 스스로 박탈하는 것이다. 왜 이기적인 내가 나타났는지 그 과정은 생략하고 결과적으로 나는 이기적이니 쓰레기다 라고 생각을 종료시킨다. 이것이 자기 혐오로 얻는 이득이다. 내면을 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이제부터 나 이기적이야 라고 선포하자는 말이 아니다. 있는 그대로 내 안의 이기성을 이해해보자는 이야기다. 나보고 이기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과는 필요하면 싸우되 이기적인 내가 된 나를 보며 2차 비난은 하지 말자는 뜻이다. 내가 나를 2번 죽일 필요는 없다. 나를 비난하는 사람보다 더 가혹한 건 그렇게 이미 상처받아 너덜너덜해진 나를 또 공격하는 나 자신이다. 그러니 현재 내 자신이 좀 이기적으로 느껴진다면 나는 왜 이렇게 이기적인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근원을 찾아가 보자. 내 마음을 이해하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 더 성숙한 방향으로 다듬을 수가 있다. 그것이 뿌리부터 단단한 사람이 되는 첫걸음이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이방인이다. 직장 동료 한 명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는 재호 씨는 쥐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매일 봐야 하는 동료, 쥐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예요. 또라이 질량 보전 법칙이 있다 하는데 저희 팀엔 그 사람이 또라이인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기적이에요.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바뀌어요. 내가 나가든 싸우자. 그런 모드로 돌립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심각하게 스트레스 받아요. 재호 씨에 따르면 그 회사의 또라이는 쥐다. 쥐는 팀을 이뤄 같이 해야 하는 일에는 비협조적이고 자기 것만 챙긴다. 대표 앞에서만큼은 열심히 하는 척하는 쥐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대표만 모르는 것 같아 더욱 답답하다. 이 또라이를 이 회사에서 없애는 게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인 것만 같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 쥐만 또라이일까?
재호 씨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 회사에서 재호 씨에게 스트레스는 쥐가 유일한 것이 맞다. 재호 씨의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이야기다. 그렇지만 쥐가 누군가에게는 또라이가 아닐 수 있다는 점도 검토가 필요하다. 실제로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쥐를 좋아하는 회사 사람들도 꽤 있다고 한다. 그것에 대해서도 재호 씨는 절대 이해를 하지 못한다고 하지만 재호 씨와 얘기를 하다 보니 쥐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조금씩 실마리가 풀렸다. 그 사람이 그토록 싫은 이유는 따로 있었던 것이다. 알고 보니 쥐는 재호 씨가 보기 싫어서 덮어두었던 감정들을 건드렸다. 예를 들면 쥐는 기분이 다운될 때마다 한숨을 쉬었는데 이 소리는 재호 씨가 출근할 땐 애써 눌러놓고 온 우울한 기분을 건드렸고, 쥐가 자주 보이는 품격 없는 행동, 예를 들어 묻지도 않는 사생활을 바쁜 사람을 붙잡아 놓고 물어본다거나 자기가 먹던 과자를 쓰레기통에 버리듯 나에게 선심 쓰며 주는 행동과 같이 이해한다는 행동들을 볼 때마다 내가 별로인 회사를 다니고 있다 라는 재호 씨의 콤플렉스를 건드렸던 것이다. 재호 씨의 속마음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나는 괜찮은 회사에 다니고 싶다. 괜찮은 회사에 다니는 구성원들은 품격 있어 보인다. 쥐는 같은 회사의 동료라 말하기 창피할 정도로 품격이 없다. 앞으로도 쥐가 우리 회사의 품격을 떨어뜨릴까봐 걱정된다. 재호 씨는 사실 쥐랑 같은 급의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사실이 싫다고 토로했다. 자신이 쥐랑 같은 부류의 사람인 것만 같아서 그 사실을 부정하고 싶어 했다. 저는 쥐가 하는 행동들을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규모 있는 회사에서는 저런 행동들은 말도 안 되거든요. 아마 쥐는 여기가 첫 회사라서 모르는 거겠지만요. 어쨌든 지금 제가 이 회사에 다니고 있으니 남들 눈에는 쥐랑 별반 다를 게 없는 거잖아요. 누군가를 또라이로 몰 만큼 싫다면 그 이면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사람이 너무 싫은 진짜 이유를 찾아보자. 내 마음속 싫음을 들여다보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사람을 싫어하고 그 사람을 또라이라고 낙인 찍는 것보다 더욱 중요하다. 지금 행복해야 평생 행복하다. 오늘의 나도 아름답다. 업무상의 이유로 프로필 사진이 필요할 때가 종종 있다. 나는 한 번 찍어놓은 사진을 계속 쓰지 않고 1년에 한 번 정도는 사진관에 가서 새롭게 사진을 찍는다. 작년의 내 얼굴과 올해의 내 얼굴이 다름을 스스로 느끼기 때문에 이왕이면 현재 얼굴과 가장 비슷한 얼굴이 담긴 사진을 보내기 위함이다. 얼마 전에도 사진관에 갔다. 언제나 어색한 촬영이 끝난 후 사진관 주인이 건네준 출력본을 봤는데 표지에 쓰인 문구를 보고 흠칫 놀랐다. 오늘 당신이 제일 예쁘다. 예쁘다는 칭찬을 들은 것 같아 내심 기분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이런 목소리가 내 안에서 흘러나왔다. 아닌데? 매년 흰머리도 늘고 나이살도 늘어나는데? 난 예전이 예뻤는데? 그러면서도 다시 나 자신에게 차근차근 말해주었다. 그때는 그때대로 매력 있었고 지금은 지금대로 내 매력이 있지 않겠어?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과거의 나를 그리워하거나 오지도 않는 미래의 나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는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어차피 과거의 나도 나이며 현재의 내가 쌓여 미래의 나도 있는 것임을 알고 있기에 그제야 잠시 흐트러졌던 나의 마음이 현재에 안착했다. 어쨌든 우리는 오늘을 산다. 우리는 시간을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생각한다. 사람마다 성격이 다르듯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을 바라보는 모양도 제각각 다르다. 과거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한참을 꺼내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가슴 깊숙이 박힌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미래의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은 불확실한 앞날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 두려움에 떨며 살아간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과거나 미래에 마음을 두는 사이 흘러간 지금 현재 여기는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맛있는 음식을 앞에 두고서도 내일 해야 할 업무를 걱정하는 사람은 그 음식을 온전하게 맛볼 수 없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연인을 보면서도 지나간 연인과 비교하는 사람은 그 사랑을 온전히 만끽하고 감사할 수 없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 그때가 소중했음을 떠올리며 한탄하게 된다. 이토록 현재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이 값지고 소중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종종 현재에서 벗어나곤 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현재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꼭 봐야 할 과거가 있다. 바로 현재에 영향을 미치는 살아있는 과거다. 해소되지 않는 과거의 강점은 귀신같이 따라오기에 이를 충분히 다뤄야 현재에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된다. 미래도 마찬가지다. 현재의 내 삶에 방해가 될 정도로 영향을 주는 미래에 대한 생각은 다루고 넘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온갖 부정적인 일들을 구체적으로 시뮬레이션 하고 있느라 현재가 잡아먹히고 만다.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미래에 대한 부정적인 마음을 달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하기에 현재를 사는 건 쉽지 않다. 어디에서도 배운 적이 없기에 혼자서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자연스럽다. 다행히도 마음은 스스로 돌볼 수 있는 여지가 큰 영역이다. 따라서 내가 마음속에 어떤 감정을 켜켜이 쌓여두고 여기까지 살아왔는지 진심으로 궁금해보는 것부터 시작하면 얼마든지 현재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다. 지난날의 아쉬움 없이 늘 설레기를. 40이 되기 전 39의 나는 그 어느 때보다 내년을 궁금해했다. 새로 다가올 한 해가 궁금했다기보다는 40이라는 나이가 될 내가 궁금한 것이었다. 마치 갑자기 1월이 되면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신하게 될 것처럼 말이다. 40이 된 지금 30을 떠나보낸 서운함보다 설렘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진다. 40대 또한 내가 나의 자유의지로 만들어갈 영역이 충분히 있다는 걸 이제 알아서일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또 나를 찾아오겠지만 나는 그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며 살아갈 거라는 걸 30대 내내 학습했다. 그래서 이젠 지난날에 대한 한탄이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 잠시 삐끗했다가도 다시 바로 설 수 있는 내가 되었다. 삐끗했을 땐 삐끗한 내 발목을 풀어주기 위해 잠시 멈춰 설 수 있는 여유도 생겼다.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걸 배우며 오늘도 조금씩 성장 중이다. 내가 어디서 넘어지는지를 바라볼 줄 아는 눈이 생기면 좋은 점이 있다. 바로 내가 나를 데리고 살아가는데 불편함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내가 나로 살아가는 일이 쉬운 사람이 별로 없는 우리네 삶에서 이만큼 반가운 일은 별로 없다.
한 번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너그러워지고 조금 더 관대해질 수 있다면 내 곁에 그 사람들에게도 조금 더 다정한 내가 될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나 자신과도 타인과도 이 세상과도 연대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과거의 나와 미래의 나를 모두 끌어안은 내가 지금을 살아가는 일에 충실한 것.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어떤 감정의 파도가 몰아치더라도 우린 다시 일어날 수 있다. 현재의 나는 그때의 나보다 훨씬 더 강하기에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충실한 나는 먼 훗날 든든한 나의 역사가 되어줄 것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